네, 안녕하세요. 1조의 김민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피그마의 컴포넌트의 응용법을 두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컴포넌트의 정의를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는 마스터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의 반복적으로 사용될 디자인 에셋 또는 패턴을 컴포넌트를 만든 후 복제한 이 컴포넌트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컴포넌트와 인스턴스의 정의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베리언트 기능을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베리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기존 컴포넌트 레이어를 정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리언트 적용 방법은 만들어진 컴포넌트 중 묶을 것을 모두 선택한 후에 우측의 베리언트 탭에서 컴바인 베리언트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컴바인 에즈 베리언트를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인데 컴바인은 결합시키다, 베리언트는 변형. 그러면 컴바인 에즈 베리언트는 변형을 결합시키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제 이 기능을 여러 스타일을 하나로 묶어 놓는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직접 베리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명에서 보셨던 버튼 컴포넌트들입니다. 각각 베이직, 호버, 디세이블드라고 네이밍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방식은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옵션을 선택하여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버튼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옵션을 변경하면서 바꾸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으로 계속 다른 옵션의 버튼을 만든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버튼이 가득해 정신이 없겠죠? 지금 이 버튼만 3개인데 지금 여기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 3개나 차지하고 있죠? 이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컴포넌트들을 베리언트로 이용해 묶어 정리해 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튼 컴포넌트들을 묶어 옆에 컴바인 에즈 베리언트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점선 테두리가 생기고 컴포넌트들이 하나로 묶입니다. 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나누어져 있던 버튼 컴포넌트들이 버튼 하나로 그룹핑되어 훨씬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리언트로 묶인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우측 베리언트 탭에서 저희가 만들어둔 속성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리언트로 묶인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이제 베리언트로 묶인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여기 이 속성을 묶어둔 프로퍼티의 이름을 디폴트로 프로퍼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확대된 거 보시면은 프로퍼티 1로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바꾸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저는 상태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성이 빨강, 노랑, 파랑이면은 프로퍼티 이름을 알기 쉽게 색상이라고 설정하면 나중에 알아보기 쉽겠죠? 자, 이제 모든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전에 했던 방법이랑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정리하게 된다면 나중에 특성을 더 추가했을 때 특성별로 그룹화되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수정하기 간편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이제 우측 패널에서 아까 정의했던 특성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상태라고 정의해 두었던 것이 이제 여기 상태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베이직, 디세이블드, 호버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듣는다면 별로 와닿지 않겠죠? 이해하기 쉽도록 이번에도 직접 예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상단 메뉴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같은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베리언트까지 적용을 마친 모습입니다. 액티브 상태와 인액티브 상태이며 아래는 같지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인액티브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 여기에서 추가를 하여 다른 상태를 더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탭에서 어플 사용하실 때 이런 빨간색 아이콘이 나타나는 거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마 알림이 있다, 새로운 뭐 변 바뀐 게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건데, 여기서 베리언트를 아까 전에 상태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상태가 액티브랑 인액티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상태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같은 상태인데 이제 이 빨간 점이 있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태가 액티브, 인액티브인 상태이고 이 탭 베리언트를 클릭해서 add new 베리언트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add new property를 누르면은 상태 말고 이제 이 점이 하나 생겼으니까 new라고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new, 얘는 상태가 지금 액티브 상태이고 지금 new 버튼이 있는 상태예요. 이 빨간색 버튼을 제가 new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 만든 거는 인액티브 상태이고 new가 있는 상태, 그리고 아까 얘는 new가 없는 상태, no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 컴포넌트들을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에셋 패널에서 인스턴스를 만든 후에 아까 버튼 예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특성을 2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태와 new 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태와 new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inactive로 바꿀 수 있고 active로 바꿀 수 있으며 new를 누르면은 이제 new 버튼이 생기고 끄면은 또 없어집니다. inactive 상태에서도 똑같죠? 이 온오프 기능은 특성 값을 아까처럼 제가 설정한 것처럼 yes 또는 no를 쓰거나 true나 false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끄고 켤 수 있는 기능으로 설정이 됩니다. 취향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탭 U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제가 만들어 놓은 탭의 사이즈가 60, 가로 60, 세로 30 사이즈입니다. 저는 탭 3개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넓이가
60 여기서 곱하기 3 하고 엔터 치시면은 바뀌어요. 다른 수식도 가능하고 이제 높이가 30이니까 30 인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스턴스를 추가할 것입니다. 마스터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SL 패널에서 드래그 하셔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복사한 후에 상태를 변경해 주시고 저는 탭의 이름도 바꿔줄 것입니다. 메뉴 세팅 그리고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지금 탭 UI를 이제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스터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위에 같은 버튼을 누르시거나 우측에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거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마스터 컴포넌트를 보시면은 컴포넌트 안에 인스턴스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중첩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스터 컴포넌트를 탭 UI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탭 UI를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핸드폰 화면인데 탭 UI 마스터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거를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3개 만들어 놓고 이동하고 얘는 홈이니까 홈, 얘는 메뉴에다가 불이 들어와야겠죠? 얘는 세팅으로 이렇게 액티브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바로 탭 UI가 완성됩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버튼 UI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 오류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버튼 컴포넌트에는 오류를 남겨 놓았습니다. 구글링 해도 한글로 된 피그마 설명 글도 없고 이를 제대로 설명한 글이 없어서 제가 여러 번 시도 끝에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일단 두 버튼을 만드는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버튼을 만들 때 우선 기본 버튼 컴포넌트를 하나 만듭니다. 일단은 대충 만듭니다. 이제 이거를 컴포넌트로 다시 만들고 색상을 설정해주고 이를 복제해서 인스턴스로 만듭니다. 이제 이 인스턴스를 인액티브 상태인 버튼도 만들어야 되니까 색깔 변경하죠. 변경을 하고 이거를 컴포넌트로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금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 컴포넌트 1이 빨간 색깔, 회색이 컴포넌트 2입니다. 보이시나? 이게 빨간색, 이게 회색.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펼쳐 보았을 때 복제를 해가지고 그런가? 이제 얘는 중첩 컴포넌트고 얘는 그냥 일반 컴포넌트죠. 둘이 구조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베리언트로 아까 설명드렸던 베리언트로 묶었을 때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묶고 나서 인스턴스로 사용한다면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보시게 되면 액티브 상태의 버튼을 복제해서 이름을 변경한 후에 원래 버튼이죠. 지금 보이시나요? 버튼인데 제가 이거를 바꾸고 나서
이 상태를 인액티브 상태로 바꿨을 때 텍스트까지 버튼으로 바뀌는 모습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구조가 달라서 발생하는 오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인액티브 버튼을 만들 때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인스턴스 해제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버튼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복제해서 이 인스턴스인 상태를 바로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 지금 인스턴스인 상태를 우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디테크 인스턴스를 눌러서 인스턴스가 풀리고 일반 프레임으로 바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액티브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언트로 묶어 넣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면 텍스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베리언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꼭 특성을 공유하는 컴포넌트들이 반드시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완전 처음부터 백지에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따라 해보시는 게 훨씬 저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버튼 컴포넌트를 제가 처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아주 처음부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각형 도형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사이즈 만듭니다. 저는 이런 딱딱한 것보다는 둥근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여기 주고 나서 레디우스 주고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네. 원래는 이게 그때 예전에 그 포토샵 배울 때처럼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딱 누르고서 쓰는 것이 훨씬 저는 간격 조절하기도 좋고 훨씬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포토샵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정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이 버튼 누르는 게 훨씬 간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눌러서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 줍니다.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고 컴포넌트 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버튼이니까 btn 하고 액티브 상태니까 슬래시 액티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원래 방금 설명드렸던 베리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인스턴스를 굳이 해제하지 않고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저는 진짜 더러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그래도 레이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복잡하니까 베리언트를 사용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 컴포넌트를 복제를 한 다음에
저는 인스턴스를 해제해 줄 거예요. 이거를 방금 복제한 거에서 우클릭하고 디테크 인스턴스 하면은 컴포넌트가 풀려서 프레임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액티브 상태이니까 저는 회색깔로 변경해주고 다시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인액티브 상태로 바꿔줍니다. 솔직히 이제 여기서 베리언트를 기능을 안 쓰신다면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그냥 바로 에셋 패널 들어와서 사용하시면은 하실 수 있고, 여기 하나 꺼내서 옆에서 이렇게 바꿔도 다 바뀌어요. 벌써 이렇게만 해도 기능이 되는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전부 묶어주시고, 우측 패널 보시면 베리언트에 컴바인 어즈 베리언트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점선이 생기면서 베리언트로 묶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좌측에 레이어 패널을 펼쳐보시면 액티브, 아까 설정해 주셨던 액티브, 인액티브 하고 BTN으로 묶여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오류랑 다르게 저희는 이번에 인스턴스를 해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는 없겠죠. 구조가 같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인액티브 상태에서도 텍스트 하나, 렉탱글 하나, 텍스트 하나, 렉탱글 하나. 이제 여기서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안에 있는 액티브, 인액티브 말고 BTN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베리언트 패널 보면은 프로퍼티라고 저절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게 액티브랑 인액티브의 구분명이에요. 저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취향이라서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에셋에서 꺼냈을 때 여기 버튼 상태가 저희가 설정한 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저는 상태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상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브, 인액티브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솔직히 액티브랑 인액티브 밖에 없으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버튼을 크고 끄고 키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다시 여기 인스턴스의 액티브를 베리언트 여기에서 액티브 말고 yes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 버튼은 inactive가 아니라 no라고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베리언트 만든 거, 인스턴스를 만든 거 보시면은 상태가 버튼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es, no가 싫으시다면 yes도 말고 true, false 철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똑같이 껐다 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 또한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디스코드에 링크 공유해드렸죠. 거기서 들어가셔서 메모하시거나 캡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